물렸다, 아래서 산다, 평단이 여기니까.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안 와요. 여기가 고점일 때, 자기가 여기 물려있을 때는, 그래, 17만 원, 1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오겠지 하는데, 막상 자기가 물을 타서 평단 낮춰놓으면 그 가격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해 보는 거 투어리입니다. 오늘은 박셀바이오를 분석하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테마주들의 차트 흐름과 그리고 우리가 테마주를 볼 때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번 분석을 드렸었는데 이날이죠. 이날 좀 빠졌을 때 뭐 16만 원, 17만 원 그 사이에서는 좀 매수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 14일 날 좋은 모습이 나와서 아마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수익이 좀 나셨을 것 같고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고 이게 뭐 무상증자 공시 뭐 어떤 호재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테마주가 상승했다가 한 차례 꺾였을 때 이쪽에 그 봉을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냐, 이쪽에 이제 빠지는 이럴 때 어디서 반발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게 뭐 11선에서 21선 깨지고 21선에서 61선 이 사이 뭐 어떤 이런 흐름들을 평소에 맨날 말씀드렸었는데 이 앞에 이 준비하는 과정 이게 1차 상승이 나왔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2차 상승이 굉장히 완만하고 길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주가가 흐르다가 이렇게 산을 만들고 내려오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한번 도움닫기를 하고 올라오는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박셀바이오처럼 한번 산을 타고 계속 이게 지금 거의 2달 가까운 상승을 보이다가 뭐 꺾이지도 않고 다시 한번 완전 급격히 기울기를 세운 이런 종류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박셀바이오 같은 주식 여기서 과감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앞에를 좀 보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음봉이 여러 번 나오면서 음봉만 나오느냐 중간에 양봉이 섞여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확률적으로 다르고 각도가 좀 강하게 꺾여 오느냐 그리고 이 다음 상한가를 만드는 이 갭의 가격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쪽 갭을 메꾸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게 반등이 좀 빨리 나오고 21선까지 물론 내려오긴 했지만 반등이 빠른 뭐 23%까지 빠른 반등이 나오고 다시 위쪽까지 가지 못하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무상증자된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식 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가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승세가 있을 때 삼성제약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삼성제약 같이 도움닫기를 하고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전형적으로 윗선을 치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게 정말 그 전형적인 그 패턴입니다. 그리고 21선을 갭으로 깨면 다시 밀리고 이거 완전히 교과서 제가 삼성제약 많이 예를 드는데 이게 아주 교과서적인 지금 전형적인 테마주들의 FM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눌러줄 타이밍에 눌러주고 반등 나오는 구간까지 정확히 나오고 또 다시 21선을 이평선이 모여가지고 점프할 때 또 하락해주고 이런 아주 전형적인 패턴 이 자체가 어떤 교과서적인 지금 한 테마의 그 파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어떤 테마주를 공부하실 때 좀 꼭 참고하셨으면 좋은 차트가 될 거고 앞으로 흐름도요.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제약이랑 똑같이 갭으로 깨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61선까지 이제 다 왔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 이 방향성을 돌릴 수 있는 거는 회사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구간대예요. 이 구간대. 이 구간대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21선이 깨고 내려오면 이 구간대 21선에서 61선 사이에 이 구간 이건 뭐 신규 주기 때문에 뭐 121선은 없죠. 그러니까 21선이랑 61선 사이에 이 구간대의 움직임은 솔직히 좀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패턴이 다양하고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이제 뭐 두세 번 음봉이 나왔을 때 반등하는 크기나 그다음에 더 살아나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한 확률 70% 이상 파악할 수 있지만 이 아래
이제 21선을 갭으로 내려온 삼성제약도 마찬가지고요. 21선을 이렇게 점프해서 갭으로 내려온 뭐 현대바이오도 보실까요? 21선을 이렇게 갭으로 점프해서 내려왔죠. 이런 부분, 이 영역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바이오도 보시면 장중에 맨날 지금 10%, 6%, 15%막 이렇게 아래서 꺼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방향성을 뭐 패턴을 연습하거나 갈 때가 됐다. 아니면 지금 여기가 지금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뭐 눌리다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전혀 이거는 좀 확률적으로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빠지다가도 회사에서 또 어떤 계약 공시나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오면 바로 치고 고개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인프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치고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차트입니다. 물론 점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는 확률은 떨어지지만, 결국 이런 주식도 이평선이 모이고 지금 삼성이랑 무슨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또 소식이 나오니까 지금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어차피 전반적으로 회사의 펀더멘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박셀바이오도 신약이 성공하고 회사가 인정을 받으면은 다시 돌려나가는 거고, 아래로 계속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의 영역이다. 이 아래쪽은 이게 만약에 빠져가지고 옆으로 기다가 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생성됐을 때 따라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때 추가적으로 좀 물을 타서 탈출하는 방법을 써야지, 지금 계속 빠진다고 이런 데서 계속 물 타면 결국 평단가는 낮아지는데 그 가격은 점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버티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 21선을 깨고 갭으로 깨고 내려간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아래권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뭐 탈출 기회를 노린다. 물론 가능합니다. 만약 고점에 물렸다, 아래서 산다, 평단이 여기니까.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안 와요. 여기가 고점일 때, 자기가 여기 물려있을 때는 그래 17만 원, 1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오겠지 하는데, 막상 자기가 물을 타서 평단 낮춰놓으면 그 가격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만약에 빠지면 손실폭이 훨씬 커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멘탈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좀 만회하시면서 버텨가시는 게 더 낫다고 보고, 반등했을 때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왔을 때 물을 타셔가지고 다시 본전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도 솔직히 쉽진 않아요.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 여기서 물 타가지고 저점이 진짜 잘 잡았어요. 그래서 평단이 여기인데 지금 매일 올라갈래다 못 가고 올라갈래다 못 가고 계속 지금 조금만 오면 28,500원, 28,500원만 오면 던질 텐데 안 오거든요.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내가 여기면은 이게 돌아가서 3만 원을 돌파하면 33,000원 눈신 33,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물 안 탔어도 본전에 나오고, 근데 여기서 물 타가지고 빠지면 리스크가 2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서는 물 타거나 손절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물량이 추가적으로 많아져가지고 주식수도 많아지고 이제 무거워졌지만, 이제 기업 가치가 인정을 받겠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회사 자체에 이제 뭐 무상증자 관련해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뭐 보호예수 물량 지금 이게 9월에 상장했네요. 정확히 회사 공시는 안 받지만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의무 보호 예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때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특수관계인들 막 다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박셀바이오는 이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당분간 회사 흐름, 회사가 좀 개발을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하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기다리신다기보다 버티시는 방법, 버티면서 지금 액션을 특별히 취하지 않고, 만약에 반등이 좀 크게 나왔을 때 뭐 마이너스 10%, 15%라도 손절하시고 나오시는 방향이 있고, 아니면은 길게 보시고 아주 길게 보시고 가야 되는데, 바이오 주식은 참 그 길게 보고 간다는 게 힘든 일인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를 보시면 지금 이 상한가 한번 치고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데,
지금 이게 2,500원, 뭐 가격은 500원대부터 했지만 결국 한 차례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박셀바이오는 좀 완만하게 2차가 길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이렇게 1차 파동을 하고 2차로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21선 뭐 상한가를 막 여러 번 치진 않았어요. 점상으로 날아가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질질질질 윗꼬리가 달리면서 계속 밀려서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신 분들이 들어갔으면 이런 반등 자리에서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 또 계속 질질 밀리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막 엄청 차트가 요란하게 움직인 것 같지만 결국 이 상한가 친 이 라인, 첫상 친 라인을 좀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빠진 거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매수했던 사람들 다 먹여줬고요.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도 다시 기다리면 좀 좋고요.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도 여기서 다시 팔 기회를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팔 기회를 주거든요. 별로 물린 사람이 없게 만들었어요. 계속 물린 사람이 없게 만들고 마지막 이 121선을 이탈하면서 좀 공포를 줬죠. 공포감을 줬죠. 연말에 뭐 28일이니까 뭐 권리락 때문에 대주주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살려고요. 작전 세력들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 달 만에 돌려 세웠거든요.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뭐 말씀드린 부분이죠. 박셀바이오에서 여기까지 상한가를 쳤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물려서 여기서 물타서 평단을 이렇게 만들었어도 똑같이 온다니까요. 기다리면 물론 안 올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다시 한번 이 구간을 갑니다. 그래서 물을 꼭 저점에 타서 좀 확실한 가격대에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은 이 앞쪽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 아래쪽까지 내려와서는 큰 흐름에서 그냥 장기 투자로 길게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여윳돈으로 조금씩 물을 타면서 평단을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트 바이오랑 지금 박셀바이오랑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시장 좀 말씀드렸고 인프라이어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프라이어. 근데 인프라이어도 지금 아까 같은 차트 좀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시장이 크게 세운다면 어느 정도 일선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시지만 이 흐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이어랑 박셀바이오, 오리엔트바이오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테마 거래하실 때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를 드리면 이 부분, 이 구간에서는 뭐 단타도 노리고 물타서 탈출할 생각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다. 좀 회사 가치나 아니면 분위기 또 추가적인 뭐 어떤 좋은 소식, 호재 이런 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지켜보는 흐름이 괜찮다. 차라리 물은 타지 말고 버티고 손절하실 분들은 21선이 깨지기 전에 웬만하면 이런 급등주들 지금 여기서 물리신 분들만 그렇지 여기서 좋은 수익 내신 분들은 또 많이 먹고 나오셨을 때니까 꼭 이런 걸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큰 틀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먹을 자리가 있고 탈출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해서 탈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1선을 깬 이 아랫부분에서는 물을 타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는 거는 좀 심사숙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